자, 입시왕 시즌 9 여름방학 인터뷰 특집 방송입니다. 이제 수학, 영어 선생님들 쭉 모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선생님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에이스 국어 선생님들. 에이스라고 해봤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왕 아카데미 원에 계시는 2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국어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이정관 선생님이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 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정관이라고 합니다. 네, 입시왕 아카데미 온 설명회나 이런 걸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저분이 또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설명회는 난 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얘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라파에듀라고 그 온라인 과외, 네. 거기서 떼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긁어 모으고 싶습니다. 네. 약간 수능 국어에 자신이 없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가지고 거의 수능 1, 2등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험도 많이 하셨고,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등급을 올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특히 수능에 있어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노하우와 재능을 내가 근데 약간 재능인 것 같아.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수능 국어에 자신 없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성적 향상도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제가 수능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 안 좋았던 아이들이 거의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하거든요. 진짜로 드뭅니다. 차라리 수학은 막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국어는 한번 뭐 안 좋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휘 수준이나 뭐 언어적인 뭐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 아이들이 올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올리더라고. 그 어려운 걸 제가. 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제가 계속 주목을 하다가 저희 같이 하자 강의를 해서 저희 불렀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아카데미 원에서 뭐 강의하시죠 지금? 이번에 이제 EBS 수능 완성으로 해서 고3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랑 그다음에 1, 2학년들 대상으로 12시간에 끝내는 이제 외부 지문 공략법.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정관 선생님의 특징은 이제 아이들한테 딱히 부담을 주지 않는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다는 건 벌써 성적대가 이제 4, 5, 6이 거의 많기 때문에 네, 부담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 도망가니까 최대한 이제 덜 부담스럽게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수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정관 선생님께서 이제 고3들이 또 살짝 이것만 배워서 이제 등급을 살짝 올릴 수 있는 그 수업을 하신 거죠 지금 EBS 중심으로 해서. 네, 그쵸. 최대한 성적을 맞습니다. 어차피 EBS는 보긴 봐야 되는데 EBS 가지고 그 수능 문제풀이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쵸. 전문가되어 있는. 그래서 그 기술을 몇 개 이렇게 살짝 만져서 한 3-4문제 정도를 더 맞출 수 있게. 네, 그쵸. 목표가 딱 그렇습니다. 그럼 딱 한 10점, 8점에서 10점 올라가면 딱 1등급 올라가거든. 그쵸. 한 등급이 딱 올라가는. 딱 올라가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한 5에서 10분 정도 땡겨서 그 시간으로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서 10점 정도 올릴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제 EBS 특강 수업이랑 이제 12시간에 뭐 한다고요? 외부 지문 공략. 외부 지문이라 하면 이제 그 내신. 그쵸. 내신일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뭐 요즘 일선 학교들에서는 단순히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학교 수업 때 배운 거 말고 맞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략을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식 문제풀이나 이런 걸 접해보지 않으면 약간 네네. 생소하죠. 맞아요. 내신 국어가 원래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열심히 밑줄 쳐서 외우고 그걸로 이제 하는데 안 본 게 나오니까 그쵸.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가운데 내신에서 외부 지문이 꽤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들, 혹은 수능을 어쨌든 한든 국어 시작은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막 여름방학 때 확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맛은 좀 보고 싶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수능을 접근할 수 있구나. 네,
약간 모의고사 맛보기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네, 수능에 대한 맛보기 수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12시간에 끝낸다 이게 아니고 맛을 한번 봐라. 네, 간략하게 그냥 요런 맛이다. 이런 맛이 있는데 그 맛만 싹 들리면 내신이나 수능에서 또 몇 문제 줍습니다 이렇게. 네, 그쵸. 이렇게 줍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에 대한 좀 부담감을 조금 줄여주는 맞아요. 할만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이정관 선생님이 전공 영역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특히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 뭐 거의 뭐 4, 5등급 혹은 3등급 이하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잘못된 공부 방법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보시죠 아이들? 네, 뭐 대다수죠.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3등급 이하인 상태로 저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 예전에 방송 출연했는데 거의 5등급에서 시작한 애를 뭐 1등급 만드는 경우도 있었더라. 네, 맞아요. 맞죠? 그 서강대 간 학생. 네, 서강대를 정시로 네네네, 지방에서 맞습니다. 심지어 네네, 맞아요. 그 친구 심지어 운동선수 출신이야. 네, 축구하던 친구. 오, 기억을 하시네요. 예, 다 기억나죠. 네네. 그 학생이랑 얘기를 했는데 3마디 이상 말을 못해. 그래서 이게 뭐야? 봤는데 국어 망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정관 선생님 만나고 1등급 찍은 거예요. 네, 맞아요. 5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예. 돼가지고. 그 경험에서 견지해서 봤을 때 이게 좀 국어에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좀 힘겨워하는 아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일단은 좀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룹이 훨씬 많아요. 한 7-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어가 나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어를 별로 못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들, 이 일단은 3-4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 하지 않는데 이제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보통 학생들이 학원이나 뭐 과외는 수학, 영어는 거의 다들 하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하죠. 근데 국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러다 굳이 보니까 안 다니면 국어를 안 다니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는 적은데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땐 4등급 나오면 나쁘지 않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조금 뭐 그래도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는 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경험상 조금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봐보면 어이없게 자기는 국어에 대해서 의외로 살짝 자신감이 있거나 나는 이 정도면 평타는 친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안 했는데도 요 정도다. 난 요 정도다. 딱 이렇게. 왜냐면 수학이나 영어는 아예 모르면 못 풀잖아요. 손도 못 대는데 국어는 이제 뽀짝뽀짝 자기가 끄적끄적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4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는 진짜 공부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게 확 차이가 나는데. 네, 맞아요. 국어는 한국어니까. 그쵸. 일단 쓱 읽히긴 합니다. 읽히고 답을 고민은 합니다. 느낌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상상제 느낌으로 네. 이렇게 골라내다가 틀린 건데 역시 고민하는 거에서 틀렸어. 네, 맞아요. 뭐 헷갈렸나 보다. 그쵸. 아깝다. 아깝네. 실수했다. 이런 아깝다. 느낌. 아쉽이. 네, 딱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생각하고 위기의식도 별로 없고. 별로 없고. 왜냐면 국어에 대한 뭐 이걸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구나. 그쵸. 일단 수학, 영어가 급하다고 생각. 물론 그것도 안 하긴 하는데 그것도 보통 안 하긴 하지만 수학, 영어에 대한 압박감은 그래도 있는데. 그쵸. 국어는 그냥 평화롭게. 네네. 그냥 뭐 요 정도면 평화롭게 생각하고 있는 네네. 아이들이 한 7-80% 되는 네.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예요? 그럼? 나머지는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접하는데 네. 보통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이과인 경우가 많고 네. 국어 빼고 다 괜찮아요. 네. 오히려 국어 빼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네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이과고 네네. 수학이 뭐 1등급, 영어 야. 2등급 막 이런 친구들인데 국어가 4등급 나오고. 그래요? 네,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그래요? 느낌에. 네. 저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보긴 보는데 네. 많아지고 있구나. 네네. 뭔가 뭐지? 좀 이과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긴 늘었잖아요. 이과 그렇죠. 비율적으로도 학생들이. 늘었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하고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해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성적이 이제 3-4등급에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양분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딱 한 이렇게. 그룹은 이제 평화로운 네, 우리. 그쵸. 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뭐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스트레스는 어머님만 받으시는. 학생은 편한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면 속이 더 터지는 그런 케이스들이고. 수학 영어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히 갖고 네. 어쨌든 뭐 하려고는 하지만 국어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쵸. 정도에서 멈춰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고. 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딴 건 잘하는데 네, 국어에서만 약간 이제 미스가 나는.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뭐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첫 번째 그 비율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뭐 이제 공부를 일단 안 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뭐 전체 모든 3등급 이하 친구들이 그럴 텐데, 국어 공부를 한다고 딱 생각을 해보면 다들 뭐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그 매산비 같은 딱 비문학 한두 세트 그냥 푸는 게 거의 전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네네, 수능 국어 공부할 때는 거의 비문학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하면 자기 국어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건 그게 다. 그게 다. 네, 비문학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딱 하고, 뭐 개념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한국인 원어민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단어는 또 이렇게 보면은 대충 비벼지잖아요. 또 할 것 같거든. 그쵸.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나 어휘가 이제 등한시되고, 시험에서는 당연히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빡세게 보는 편인데, 이제 학생들은 쓱 비벼본 다음에 아이 뭐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그냥 거의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성적 낮은 친구들을 데리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나 개념이 그냥 부족한 친구들이 대다수인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부류 아이들은 위기의식도 없고, 네. 국어랑 영어는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모르는 단어가 딱 있으면 모르네. 이게 바로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구나. 그거 뭐 단어장을 찾아보든지 할 텐데, 국어는 모르는 단어거든. 그쵸. 근데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 모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런 거? 이런 느낌으로 딱 요 정도가. 딱히 찾아보지 않아. 네네네. 찾아보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어로 막 선생님이 설명해 놓으면 또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특히 뭐 문학 이런 것도 개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 중요하죠. 반어법이니 뭐 이런 게 중요하다면서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반어법이 저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은 거의 아무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쵸. 시험장 가서 이제 그거 보고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건가? 에라 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어휘, 개념, 문제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뭐 수능 공부하면은 그냥 국어 기출 문제 좀 풀어보는 거에서 멈추는 아이들.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어는 기출만 돌리면 된다라는 인식을 그냥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푸는 거죠. 지금 이정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부 패턴이나 아이들의 패턴이 전국의 지금 이제 고등학생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75% 나옵니다. 75%. 저는 5% 더해서 80%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좀 깎았어. 80 가려다가 에이 설마 근데 하여튼 70에서 80%가 정확하게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거의 그런. 사실 수능 등급이 잘 나와도 그렇죠. 모의고사 등급이 잘 나와도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맞아요. 정확하고 국어 공부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이제 좀 매산비나 뭐 이런 거 좀 풀어보는 수준에서 진짜 딱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인강 쭉 듣고 있던가. 인강 들으면 다행이야. 그거 맞아요. 그럼 배우려고는 하니까. 그쵸. 근데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빈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이 기본 어휘나 개념만 메꿔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영어처럼 그냥 왜 영어도 성적대 낮은 친구들은 어휘 좀 외우고 나면은 성적이 좀 오르가잖아요. 국어는 더 많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어쨌든 그런 상태고, 그럼 아까 이제 두 번째 부류 딴 건 잘하는데 국어만 안 돼. 일단 두 번째 부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어머님들 늘상 하시는 말이 저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그런 하시잖아요. 얘기도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대다수는 이제 시간 관리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뭐 시간 배분이 완전 틀린다든지 근데 본인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학 풀 때 이미 시간이 다 타고 있지만 네. 뭐 못하는 경우 아니면 이 친구들도 근데 다 똑같아요. 개념어나 어휘 모르는 건 매한가지고 이제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막연히 기출 문제만 또 계속 맞아요. 열심히 풀고 있는 게 이제 문제. 네. 수능 특히 국어가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너무 제일 불만이거든요. 상담할 때마다 맨날 그 책을 어디서 뭐 나라에서 보급합니까? 매산비는? EBS보다 많이 팔리는 너무 부러운 분. 물어보면 맨날 그 맨날 전국 모든 수험생이 내신 수능 112등급에서부터 한 5등급까지는 다 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이고 네.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이 친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맞아요. 그 공사를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남들이 푸니까 풀고 넘어가고 또 풀고 넘어가고 네.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 해서 이제 인가영이라는 걸 살짝 들어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라는 감을 그때 살짝 잡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살짝 잡고 좀 똘똘한 애들은 이제 약점 보완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다 되진 않고, 네. 다 되지 않고 또 무슨 EBS 문제 풀고 또 뭐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하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계속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한 11월 모의고사 때 정도의 감을 그대로 끝까지 가서 꼬라박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쵸. 가장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본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뭐 거의 더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한 번 3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능 국어가 성적이 안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더럽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식을 잘 안 바꾸니까. 맞아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거. 네네. 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이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책을 정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책을 가지고 그냥 맨날 문제만 풀기만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젓가락질을 저희가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하는데 네. 묵이나 두부 못 찝는 사람들은 맨날 못 찝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질 좀 이게 정통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집으려는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집으면 집어질 텐데 네.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젓가락질을 연습이 아니라 그냥 밥 먹을 때 쓰긴 하지만 네. 실력이 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질 막 이렇게 하시는 맞아.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쥐는 이렇게 친구들도 내 손가락으로 이게 방송 이 청취자분들한테 하면 주먹 쥐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도 집히긴 집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정교한 뭐 네. 무기나 뭐 작은 걸 집을 때 안 되니까 네. 요걸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을 안 단계가 하고 맨날 똑같이 그냥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태가 전 지금 수험생이 약 70 적게 70이고 네. 좀 뭐 80까지 잡으면 80까지 80% 정도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네. 나온 김에 이 고쳐서 네. 응급하게 쓸만한 이 특히 좀 조금 살짝 어려운 아이들 수능 진짜 거의 3등급, 4등급, 5등급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응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본인의 기술 들어갑니다 이제. 좀 엄청 디테일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인식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인식. 네, 이제 작년 수능 국어 만점자가 28명인데 작년 서울대 의대 정시 정원이 30명. 그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했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머리가 좋고. 근데 그 친구들도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허다하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3, 4등급 친구들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못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네. 만점자가 그거 막 어렵다는 수학도 2,000명 넘어갑니다. 네네네, 이거 맞아요. 작년 2,700인가 그래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수능 국어는 만점자가 28. 잘 안 나와요 원래. 네, 맞아요. 확 줍니다. 떨어집니다. 네.
작년에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작년이 진짜 엄청 조금 적어가지고 적었죠. 보통 한 100명대인데 네네네. 이번에 28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수학은 킬러 문제는 3, 4등급은 손도 안 대요. 그치. 원래 공부할 때도 준비도 안 하고 어차피 난 못하는 거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국어는 한국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그 자신감 때문인지 항상 80분 동안 어느 정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시간을 다 분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자신감이. 이 국어에 대한 어떤 마인드 세팅이 문제구나. 네, 그것만 좀 고쳐도 차라리 내가 3, 4등급이라고 하면 요즘 점수대로 따지면 70점대 초반? 네. 중반 정도일 텐데 네. 그러면은 벌써 25점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문학 한 세트를 내가 안 푼다 생각을 하고 시간을 아예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더 꼼꼼히 풀면 그것만 해도 사실 성적이 네.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국어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은 시간 배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뭐 1등급 혹은 만점을 목표하는 사람처럼 고르게 시간 분배를 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계속 국어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만만하게 보는 만만하게 보고 왠지 시간만 주면 나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네.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보다 만점자가 훨씬 덜 나오는 시험이고. 네. 원래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국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상위권일수록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진짜 막 수학 만점 받고 이런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국어가 너무 헷갈린데. 맞아요. 저는 차라리 수학처럼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편하지 국어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일단 대하는 자세, 특히 이제 수능 국어를 대하는 자세를 수학처럼 버릴 건 버리고 네. 열심히 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 안배만 적당히 해도 네, 성적이 오르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 네, 무조건 오른다. 정말. 그래요? 아니, 3, 4등급이면 3, 4, 5등급이면은. 네. 그 본인의 노하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스타트. 이것도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못 지키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차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맞아. 근데 애들이 진짜 이런 것도 잘 네. 몰라요. 이거 국어는 특히 그래. 네. 네. 이 부분이 조금 네.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관리의 문제. 네. 국어를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매산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비문학을 꼭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재요. 시간을 안 재고 푸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재고 푼 다음에 답 맞추고 해설도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할 비문학이 뭐 끝났다. 혹은 또 화장실도 갔다 왔다 뭐 했다 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세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문제 풀고 네. 하루에 하나씩 푼다. 문제 풀고 채점하고 2개 틀린 거 딱 보고 끝.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희가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잖아요. 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엔 3세트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제 게임처럼 약간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한 지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때 연달아 봤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학생들이 비문학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눈에서 막 글씨가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맞아. 이게 평소에는 내가 항상 충전된 상태에서 한 세트 풀고 쉬고 네. 또 한 세트 풀고 쉬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데 네. 시험 가면은 내리 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집중도가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세트는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집중력도 잃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평소에는 하나씩만 풀고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먹고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3개 연달아서 풀면 얘네들은 그걸 힘들어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평소에 비문학을 할 거라면 3세트를 내리 스트레이트로 한 30분 정도 잡고 쭉 풀면은 이것도 훨씬 현장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원래 1, 2등급 찍고 이런 애들 원래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이거 원래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요. 그냥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그 수능 국어나 이런 게 노하우가 없는 아이들은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뭐 2개 풀면 많이 하는 거고. 네, 그렇죠. 한두 개, 꼭 한두 개야.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 뭐 한두 개씩 풀어요. 이렇게 하면 그 호흡이 안 맞는다. 네, 호흡이 안 맞으니까 시험 가면은 완전 붕 떠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이런 초보적인 것만 고쳐도 성적이 올라가요, 진짜. 그 진짜 이런 초보적인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70%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바로 성적 반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다 저희 기본적인만 준비해 왔는데 네네. 이제 수능 국어가 내신이랑 좀 많이 다른 점이 내가 이제 배운 거를 시험에서 나오냐 아니면 이제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을 보느냐 네.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작품을 계속 엄청 꼼꼼하게 해석하고 혹은 문제랑 싸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가 만약에 수학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아니면 그냥 내가 틀렸네라고 한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는데?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는 이제 네. 그 내가 아는 지문이니까 네. 지문 나오면 이제 쫙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착착착 풀어 나가는데 네. 수능은 수능을 그렇게 한다. 네, 수능도 그게 똑같이 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문제라든지 지문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뭐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내신 때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엔 뭔가 숨은 뜻이 있다. 내신에 했던 것처럼 여기엔 의미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땐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답이 아니냐라고 시험은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랑 싸워요. 네, 그래서?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해석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데 왜 여기서 아니라고 네, 그러지? 그럼 이제 시간도 타고 뭐지?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 왜 아닌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그럼 하고 어떻게 해야 있다. 됩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 딱 나오면 그럼 당연히 지문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뭐 지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보시면 되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절대로 지문을 먼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시를 해석한 게 출제자가 해석한 거랑 동일할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특히 문학 같은 네네, 경우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시를 뭐 출제자가 뭐 어느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고 또 요즘에 어려운 시들은 그냥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시들도 그쵸. 많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출제자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 큰 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출제자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네. 뭐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문제에 녹아들어 있죠. 아 그래요? 네, 출제자 해석을 베이스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문제들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해석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네, 문제를 통해서 딱딱딱. 뭐 보기 이런 거 있잖아. 네, 그쵸, 맞아요. 보기나 선지나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엔 4개가 출제자가 맞다고 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틀린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그러면 선지 4개는 뭐 예를 들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그러면은 4개는 적절한 거니까 네, 그 그거는 4개가 이 지문 해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네. 그쵸, 출제자가 그걸 난 이렇게 이 작품을 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나 이런 걸 갖다가 출제자의 해석을 거기 힌트가 나와 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야매 아닙니까? 이거 절대 야매가 아니죠. 왜냐면 아니 시를 딱 있으면 네. 이렇게 딱 읽으면서 한 구절씩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시를 해석하면서 시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능 국어가 비난받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시인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으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다른 의도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험 문제 딱 받고 문제 읽는 순서만 바꿔도 성적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말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쉬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정말 이제는 좀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는 하시죠. 것 같은데 예. 보기 문제부터 보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힌트를 가장 먼저 많이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막 보기를 막 밑줄 치면서 막 꼼꼼히 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미리 한번 쓱 스캔을 하면서 보기에서 이 작품 이런 방향성을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해도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이 거기 담겨 있다. 네네네, 무조건 그럼 담겨 있어요. 그걸 먼저 보는 게 훨씬 이득이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약간 옵션이 줄어드는 거죠. 해석의 다양성이 예를 들면 좀 더... 뭐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 네네네. 대해서 여기서 님의 의미를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중학교 때 헤어졌던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고등학교 때 차인 두 번째 사랑일 수도 있고, 네네. 대학교 때 결혼할 뻔하다가 파토난 선 상대일 수도 있고. 네, 꽤 또 많네요. 뭐가 있습니까? 네,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3가지 정도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뭐 한용운 시인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조국이나 그치, 광복, 조국, 광복. 그리고 뭐 스님이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처나 절대자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 이게 조국이나 광복이구나를 잡고 시를 보면 이제 그 힌트가 그럼 거기 문제임이 어느 정도 녹아 있으니까. 네네 문제 녹아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쭉 해석해 나가면 문제랑 싸울 일이 없겠구만. 그렇죠. 그러면. 문제로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초보적인 팁인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이거 진짜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요? 네. 지금 얘기들을 보면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애들은 저거 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어머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1, 2등급 얘기입니다. 그렇죠. 1, 2등급이실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의 초점은 좀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네네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 네. 근데 1, 2등급이어도 시간 관리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네, 뭐 감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 이런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꾸 네. 말씀드리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어딜 가나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 어휘 제발 부탁인데 어휘 좀 외워라. 어휘 좀 외워라. 뭐 한국어를 또 어휘를 왜 외웁니까? 지금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선생님. 네. 우리 애 지금 능률 복화 5바퀴 돌려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정말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지금 고등학생들은 코로나로 입학을 하고 코로나로 이제 수능까지 보는 세대잖아요. 뭐뭔 놈 다 코로나 타령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네. 요즘 아이들 환경이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네이버 검색도 안 해요. 요즘은 무조건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긴 글을 읽을 일도 없고 정말 최근에 뭐 말미를 얻다, 빌미를 주다 이런 표현 자체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빌미를 주다도 모르겠구나. 네네네 이게 6월 모의고사 때 나왔는데도 빌미가 근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말미를 얻다. 네. 말미? 해양생물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 뭐예요예요. 난 모른다. 그리고 제가 말해주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빌미를 주다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겠다. 네, 뭐 개선하다 이것도 누가 장난식으로 진짜 착하다? 뭐 이렇게 애들은 본다고 개선하다라고 본다고? 개선하다. 개선하다, 매우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다고 뭐 장난처럼 말한 건데. 개가 이제 강조하는 네, 강조해. 형용사처럼. 네네네 그렇게 붙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들 어휘력이 정말 낮아요.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들은 건 이제 사흘, 나흘 이런 것도 모른다 애들이. 맞아요. 명일, 자길 뭐 이런 거 모른다고도 많고. 네. 요즘 어휘가 정말 심각하긴 한데 이거를 또 듣고 나시면은 어휘책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휘책을 굳이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 네. 이게 국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어휘인데 아는 경우도 있고 쉬운 어휘인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는 넘기는 단어장 있잖아요.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뜻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그게 보는 거. 뭐예요? 링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단어장인데 왜 조금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넘겨서 볼 수. 단어 카드. 네네네 단어 카드. 카드. 네네. 네.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국어 단어를 정리를 하시고 뒤에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요즘에 사전에 이렇게 뜻 잘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하셔도 어휘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만 해주셔도 훨씬. 선생님, 네. 우리 애가 그런 거 할 정신이 아닙니다. 단어장 추천해 주십시오. 단어장, 어휘장 추천해 주십시오. 근데 엄청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휘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드시는 분들 뭐 자이스토리나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다 뭐 몇 개의 작품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좀 커버하는 게 어려워서 제일 좋은 건 셀프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으로 약간 커버 안 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구나. 네네네. 학생이 개인차가 크니까. 네네네. 개인차가 맞아요. 크니. 네. 그래서 어휘장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나올 때마다. 네 적으라고. 맞아요. 그게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애가 그거 할 정신이면 이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해야죠.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닌 건데 해도 무조건 반영이 돼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애가 그런 거 할 정신 상태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같이 상담 오신 어머님한테 부탁했어. 어머니 6개월만 하시죠. 애가 단어 찾아놓으면 어머님이 뜻 좀 찾아주십시오.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 한 번씩 밥 먹다 물어봐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밥 먹다 그렇지. 말미가 뭐야 이렇게. 네. 예문이랑 어머님이 좀 귀찮지만 아 맞아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으로.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못해.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못하기 때문에 앱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 맞아요. 단어 앱 같은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셀프 단어장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르겠어요. 한 몇 개 기출 문제랑 몇 개 풀다가 보면 선지나 이런 데도 모르는 데는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그렇게 조금 헷갈리면 다 표시한 다음에 이제 뭐 엄마한테 넘기는 거죠. 엄마 찾아봐. 그렇죠. 찾아. 그럼 이제 엄마가 열심히 네이버 쳐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까지 또 오래 걸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네이버에다 치면 나오니까 뭐 수학 답을 구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땀이 나시겠지만. 어머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아이가 이런 단어장 같은 거 할 실분이 아닌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팁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야 네가 헷갈리는 거 형광펜으로 칠해만 놔라. 엄마가 찾아줄게. 이런 것도 뭐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처럼.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모르겠다. 겨자는 알겠구나 애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머스타드는 알고 겨자는 모르고 이럴 수 있어요. 겨자를 모를 수도 있구나. 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어휘력 떨어진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심각해요. 요즘. 심각하다. 네. 현장에서 또 직접 보시니까. 네, 엄청. 그러니까 비문학이 어려운 건 맞는데 소설도 잘 못 읽어요. 현대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왜냐면 소설에서 말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미를 닷새 주겠네. 네. 그러면 뭐 닷새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돈을 준다는 거야? 뭐 준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주네요. 이렇게.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정관 선생님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초보적인 것만 톡톡톡톡 건드려도 5등급이 막 2등급, 1등급이 되니까. 아, 네. 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방법이 어려우면 어차피 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또 어려운 거 말씀드린다고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요 정도만 해주셔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국어라는 게 참 이게 어쨌든 모국어로 시험을 보는 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아이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국어도 애들이 좀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커요, 애들이. 아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수학, 영어 하던데 뭐 하다가 암기 과목 막판에 좀 하고 네. 시험장 들어가시다 보니까 국어 공부량이 별로 많지 않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절대량 자체가 되게 적죠. 네. 다른 과목에 네. 비해.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국어를 이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얘기 쭉 한번 보셨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 저희가 말한 그 부류에 걸리는 아이들이 저는 최소 70% 봅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80%는 약간 좀 많은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70% 정도는 저희가 말하는 범주에서 국어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뭐 수능도 뭐 그냥 문제풀이 정도만 하고 네. 본인이 부족한 부분 약점 공략이 되는 거 안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좀 국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국어를 약간 요즘은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학은 이 등급을 뒤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행의 양 차이라던가 또 수학은 또 약간 좀 타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수학은 한번 이제 뭐 좀 떨어지면 극복하기가 사실 뭐 1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국어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풀이 방법론이라든가 뭐 어휘가 부족하거나 개념이 부족하면 그거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잖아요. 승부가 됩니다. 맞아요. 상위권도 헷갈리거든. 수학은 상위권은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근데 국어는 상위권도 약간 순간 헷갈리는 게 있거든. 그렇죠. 순간적으로. 모두가 다 틀리는 문제도 있고. 맞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 대한 학습은 좀 살살살살 미리미리 해놓으면 의외로 괜찮다. 성적 올리기도 괜찮고. 네, 든든해요. 그리고 한 번 해놓으면 한국어기 때문에 잘 까먹진 않아요. 또. 네. 네.
그런 전략 과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좀 수능 국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로드맵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제 고1 같은 분들은 사실 뭐 수능만을 위해서 아예 시간을 빼는 건 불가능하실 불가능하죠. 거예요. 네. 뭐 완전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 갈 거다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불가능하실 거고, 이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자체가 문법이라든지 문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고1 때는 내신 할 때 그냥 개념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잘 챙기는 거 정도가 사실은 낫고, 이제 이런 방학 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네. 아, 모의고사랑 내신은 좀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정도로만 가져가셔도 사실은 고등학교 고1 같은 1학년 때. 경우에는 네, 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가장 먼저 뭐 2학년으로 올라가시면 모의고사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왜냐면 똑같은 뭐 60점이어도 누구는 문학이 엄청 오래 걸리고 못해서 60점이고 뭐 맞아요. 비문학이 안 돼서 60점이고 너무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수학은 단원별로 명확하잖아요. 네, 확실히 내가 명확하죠. 미적분을 못하네, 뭐가 못하네 하는데 국어는 또 애들이 그것도 모호하게 생각한다. 네, 그렇죠. 너 어디가 약해 그러면 네, 그냥 뭐, 그냥 뭐 전반적으로 비문학도 좀 약하고요. 네. 문학도 좀 약하고요. 뭐 그렇죠. 이렇게 화작도 좀 틀리고요. 네. 예, 장단점 파악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가장 먼저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2학년부터는 이제 네. 내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꼭 내가 뭐 문학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30분씩 써가지고 맞추는 거는 의미가 이제 없지.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2학년 때는 일단은 내가 현재 상황이 어디가 약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문학이 약하다면은 문학부터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문학. 네, 왜냐면은 비문학 난이도가 요즘 너무 많이 높아져 갔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문학을 풀 시간 자체를 확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세트 비문학 한 지문을 푸는데 6분, 5분 이 정도만 갖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천천히 풀면 다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그냥 뭐 문학을 오래 맞췄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아니라, 네. 만약에 30분 이상 걸리신다고 하면 최소한 25분까지는 23분까지는 네. 일단 줄이는 문학 작업을 먼저 하시고, 아, 나는 문학이 이 정도 걸리는구나, 그럼 나한테 남은 시간이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비문학을 푸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시고, 뭐 10분이 나한테 제공이 된다면 이제 10분 안에 네. 지문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네. 반드시 공부를 뭐 2등급 1등급이 목표시라면 아마 거의 엄매를 선택을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요즘에는 뭐 가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럼 이제 방학 때는 무조건 엄매를 3학년 넘어가시기 전에 사실 엄매를 어느 정도 자리를 완전히 잡아두셔야 됩니다. 네. 뭐 저도 100% 동감하는 게 2학년 때 어쨌든 키워드는 특히 이제 요 등급 구간 아이들은 네. 문학은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신이랑도 겹치기도 음.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찍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나 네네네네. 2학년 여름방학이라도 수능 문학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아주 유명한 EBS의 이제 윤혜정 선생님 강의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또 사설 업체들도 네네네. 기본적인 문학 강의들 많이 뭐 고1, 2를 위한 용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자신 있는 애는 저 그냥 고3 거 들으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별로 예. 생각보다 차이는 없습니다. 또. 그냥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시간 날 때 뭐 내신에 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문학은 쫙 해놓으면 확실히 여러 번 할수록 문학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뭐 개념어라든지 어휘들이 뭐 비문학과 다르게 계속 중첩돼서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 번 해놓으시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맞습니다. 3학년 가셨을 때 다른 과목 네. 공부하실 시간 확보가 맞습니다. 네, 예. 되실 그래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문학 정도는 좀 빈틈을 노려서 네. 인각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네네네, 좀 맞습니다. 해놓으면 좋고, 엄매는 저도 마찬가지인 게 2학년 겨울방학 때 안 해놓으면 네, 3학년 때 네, 이제 3학년 너무 때 스트레스를. 맞습니다. 딴 거랑 같이 해야 돼서 힘든 네, 거예요. 맞아요. 엄매만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거저거 할 게 많은데 엄매까지 하려면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최악은 이제 8월 달쯤 돼서 화작으로 돌리는 이것도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네, 안 되니까 이제 아이씨 화작할래요. 근데 화작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 수능 국어 준비를 해놓으면 수능 국어가 생각보다 점수가 꽤 올라간다. 네, 맞아요. 베이스가 깔린다. 네, 베이스가 깔리면서 올라간다. 그거 이제 옆에서 산 증인이 여기 계신
지금 여름방학 짧게 되게 짧잖아요. 이런 짧은 타이밍에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국어 공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야기 지금 앞에서 말했던 사실 뭐 단어장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은 당장 오늘부터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쵸? 뭐 엄청 거창한 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학이라면 적어도 이제 문학만큼은 조금 이제 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할 만큼 해요. 또 그렇게까지 네네네.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 공부 정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하위권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취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꼭 시키는 게, 스탑워치로 학생들이 공부 시간 측정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뭐 7시간 했다, 8시간 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뭐 공부 시간 틀어놓고 졸아도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노는 시간을 스탑워치로 체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또 사람 심리상 노는 게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빨리 끄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그것도 재밌는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성적 낮은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조금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네. 이종관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좀 너무 어려운 거 확 던지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나도 하면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완전 너무 편해야 돼요. 학생들은 무조건 하기 쉬워야 되고 어렵지 않아야 되고 조금 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들이라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방학 때 뭐 돌고래 사육 같은 거 하실까?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방학 동안 뭐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줄이고 네. 조금만 하더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문학인데 다 하기 힘들면 이번에 고전만 한번 해보자. 맞아요. 뭐 그렇게 시를 조금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1, 2학년이신데 모의고사를 본 실력으로 한 번도 풀어보신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학생들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풀었어 이런 경우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한번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학이 부족하다, 비문학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나서 채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매,모,비 교재만 계속 푸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네, 적어도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은 세 세트를 한 번에 푸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또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생각보다 국어를 성적 올리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시간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것도 많고 다른 과목 투자하시는 시간에 정말 반절 정도만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은 성적은 충분히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해주셨으면은 조금 국어를 좀 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 약간 좀 자신 없거나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갱생시키고 계시는 이정관 선생님이셨고요. 참고로 이분한테 과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우리 방송 나가면 막 엄청 제안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문자 계속 검은 오시고. 제안도 옵니까? 막 1억 아니요, 3억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락 많이 주세요. 진짜로. 뭐 입시왕 보고 연락했어요. 지금 꽉 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꽉 찬 걸로 알고 있어서 상태라. 네. 하여튼 뭐 그렇고 이정관 선생님의 모든 이런 노하우를 담은 수업이 또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도 이번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을 위한 EBS 수능 특강 가지고 또 한 3-4문제 주어서 한 등급 올리는 그런 수업,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학교 1, 2학년들 모의고사 첫걸음이라고 모의고사 생각해 첫걸음 주시면 수업도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저런 수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은 네이버 입시왕 카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나올 때마다 항상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고요. 좀 있으면 또 차 바꾸겠네요. 자, 그러면 이정관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